안녕하세요. 책사슴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요,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부터 너무 노잼이고 머리 아프시죠? 그러면 혹시 저자 짐 홀트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미국 공립대 오타와주 대학교의 논리학 교수이자 철학자 에세이 작가인데요. 오늘 그가 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보고 싶은, 이야기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싶다면 저는 100% 이 책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근대부터 현대까지 철학자, 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등 수많은 학자들의 생각을 단 한 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엄청 놀랍죠. 그 거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쭉 나열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철학자라서 그럴까요? 또 생각하는 방식도 발상력도 너무 좋았고, 가끔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멋지게 해서 감탄스럽기도 했는데, 이건 일단 차근차근 설명해서 영상 끝에 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선은 위대한 학자들이 전하는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질문 먼저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우리 하루 종일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 미래에 대한 계획, 학업, 진로, 내 일상생활, 계획,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 내가 원하는 꿈, 목표, 그런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수많은 생각을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이유는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은 왜 내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말했던 충족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설명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땅 아래까지 뻗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에는 분명 왜 그런지 혹은 왜 그렇지 않은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모든 존재에는 바로 그 존재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다 있다. 뭔가 그럴듯한데 애매모호하시죠? 바로 설명해 볼게요. 인간 종이 이 땅에 생겨난 이후로 대략 1000억 명의 인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가능한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0.000000001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확률 안에서 당신과 내가 이 세상에 희미하게나마 등장하기 위해 만난,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의 확률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신가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존재 자체가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충족의 원리에 따라 우리 존재에도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확률로 태어난 우리잖아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희박한 확률을 비집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요, 만약 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무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태초의 무는 닮아 보이나 다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음과 nothingness, 무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은 예를 들어 나에게 내 자식보다 소중하고 귀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와 아예 태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도화지에 가까운 의미의 무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무가 아닌 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뭔가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훨씬 마음이 가볍죠. 태양이 있어서 우주가 존재한다. 지구가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한다. 공기가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이치로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고개는 끄덕끄덕 거려지시죠.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 그저 비이성적으로 그냥 나타난 세상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건 뭔지 모르게 혼란과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바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질문하기 딱 좋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세상이 유인지, 왜 세상이 무가 될 수 없는지 베르그송에 대한 생각을 잠시 들어보실게요. 두 눈을 감아보자. 가능하다면 귀도 닫아보자. 이제 자신이 완전한 공허의 상태라고 상상해보자. 이 세상 전체가 비존재의 상태가 되도록 해보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도, 나무와 풀들도, 그리고 들짐승과 날짐승들도, 하늘도 땅도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상상하기 시작해보자. 하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도 사라진 것이다. 우주 전체에서 빛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태양이 사라지고 별이 그 빛을 잃는다. 은하계는 하나씩 차례대로 깜빡이면서 사라져간다. 아니, 수십억 개씩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마음의 눈 안에서 우주 전체가 침묵, 냉기, 그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이제 더 이상 차갑거나 어두워지거나 고요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무를 상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정말 성공했을까? 앙리 베르그송은 완전히 사라진 우주를 상상하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끝에 항상 무엇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내면의 자아였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의식의 잔유물 없이는 완전한 무의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베르그송은 무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내용 이후에 여러 챕터에 걸쳐서 많은 과학자들의 우주 이론과 우주가 생기게 된 추측과 예측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내용, 그러니까 양자 파동에 의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작은 먼지가 파동에 시간이 더해져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자그만치 138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138억 년 너무 길어서 감도 안 오죠. 그렇게 그 작은 입자의 파동으로 우주가 생겼어요. 지구가 생겼고요.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까지도요. 참 신비롭습니다. 저자는 세상은 그러니까 우주는 무가 아닌 유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학도 아무것도 없는 최초의 물리적 상태의 근원을 설명할 수도 증명을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거죠. 빅뱅 이전의 우주, 그러니까 어떻게 빅뱅이 시작되었냐에 대한 질문, 미세먼지, 입자에서 비롯된 빅뱅 이전의 입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그것까지 알기에는 역부족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을 메워주는 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원래 유에서 시작되었으니 신과 같은 초월적인 실체가 필요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띵! 그래서 요지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자는 수많은 과학 공식, 수학 공식, 철학자, 과학자, 물리학자들을 만나고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또 답하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그 끝에 바로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존재하기에 존재한다. 그럼 처음부터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줘야지. 머리 아프게 앞에 긴 소론을 왜 굳이 설명을 했냐고요? 저 역시 그랬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끝에 이런 결론이 이르렀을 때 저는 너무 허무하고 제가 독서한 시간까지 너무 아깝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 결론을 위해서 500페이지나 넘는 책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2번, 3번 반복해서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도서까지 꺼내서 참고해서 이해감에 열심히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하다니. 막 분하기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질문들을 하지 않고는 이 대답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요. 이 질문들을 하지 않고서는 이 대답의 의미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대한 수십 명의 과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과학자들과 나눈 수많은 이론, 생각을 거치지 않고 이 문장이 절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처음부터 이 책의 결론은 세상은 내가 존재하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냥 어렴풋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 중에 한 명이 떠드는 말이겠군 하고 넘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열심히 해서 알려드렸지만 이건 진짜예요. 진짜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문장이 너무나도 와닿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존재하기에 존재하는 거구나.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적어도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을 거세요. 나는 내 존재가 미미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마음먹은 것마다 잘 안 되고 못하고 못 이루고 거기에 다시 무너지고 그렇게 수년을 해오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야 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수많은 학자의 이론, 가설, 생각들을 마주한 끝에 알게 된 세상은 내가 존재하기에 존재한다 라는 문장은 그야말로 구원이고 희망이고 삶을 다시 일깨워주는 보석 같은 말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만큼은 이렇게 엄청난 확률로 존재하는 오늘의 나를 위해서 오늘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책사슴이었습니다.